전세충이 감히 여기서 뭘 먹는다고 난리야? 최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호텔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50세 중반의 여성들이 모인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박미영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어요. 25년 만에 만난 동창생들 앞에서 청담동 전세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서울여고 17회 동창회였죠. 박미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순한 목걸이 하나, 그리고 10년도 넘게 신어온 구두를 닦아서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만날 동창생들은 모두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동창생들이 와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백을 든 그들의 모습은 박미영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미영아, 김선영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박미영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 이영이 왔네. 오랜만이야. 최경희도 다가왔지만 그녀의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아래로 박미영을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선영이가 물었지만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미영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어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면서 동창생들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이제 상무거든. 경희의 자랑이 시작되자 다른 동창생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근황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는 의대 들어갔어. 서울대 의대 말야. 우리는 강남에 새 아파트 샀어. 시세가 벌써 10억은 넘었을걸? 박미영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청담동 전세 아파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화려한 근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드디어 자리에 앉았을 때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아, 너는 어디 살아? 선영이의 질문에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청담동에 살고 있어. 그 말에 동창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청담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머, 청담동이야? 대단하네. 하지만 다음 질문이 문제였어요. 자가야? 경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전세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동창생들의 표정에서 부러움이 사라지고 미묘한 우월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전세구나. 경희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청담동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전세면 뭐 그냥 그런 거지. 선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전세도 비싸긴 하지만 자가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들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박미영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동창생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이제 박미영을 같은 레벨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청담동 전세라는 꼬리표가 붙자 갑자기 격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죠. 박미영은 5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키 160cm의 보통 체격에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그녀는 언제나 검소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청담동 전세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어 오후에 판매하는 게 박미영의 하루였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고 그녀의 정성스런 반찬 맛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주세요. 단골 손님들의 인사에 미영이는 항상 밝은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25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만 해도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평생 친구하자. 경희와 선영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죠. 박미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동창생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어요. 그러다 이번에 동창회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참석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세충이라니. 박미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경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청담동에 산다고 해서 처음엔 부러워했다가 전세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거든요.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동창생들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희는 대기업 임원의 부인이고 선영이는 의사 부인이었죠.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백이 박미영의 소박한 차림과 대조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박미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실히 일하고 저녁엔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창생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박미영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청담동 전세라는 꼬리표가 그녀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닌데. 박미영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동창의 일이 생각났어요. 경희와 선영이의 차가운 시선, 다른 동창생들의 미묘한 표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나? 자꾸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하지만 박미영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반찬가게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었어요. 내일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일요일 오후 박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경이었어요. 미영아, 어제는 미안했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나고 있었죠. 괜찮아, 경희야. 박미영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우리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할까? 선영이도 부를게. 경희의 제안에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 일이 아직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박미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경희와 선영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이 왔네. 여기 앉아. 선영이가 자리를 가리켰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메뉴를 보던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런치 코스가 1인당 10만 원인데 괜찮지? 아, 미영이는 부담스럽나? 그 말에 박미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1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경희의 말투가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박미영이 답하자 선영이가 거들었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돈 벌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우리가 낼게.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박미영의 경제력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낼 수 있어. 박미영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미영아, 요즘 청담동 전세가 얼마나 해? 경희의 질문에 박미영은 4억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괜찮네. 우리는 강남 아파트 자가인데 시세가 15억 정도 돼. 경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어요. 우리도 서초동 자가인데 10억은 넘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선영이도 가세했습니다. 그래도 전세는 편하긴 하지. 관리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세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박미영은 점점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스톡옵션으로 몇십억 벌었어. 요즘 주식이 좋아서. 경희의 자랑에 선영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남편도 병원 확장해서 수입이 늘었어. 미영이는 남편 없어서 외롭지 않아? 선영이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아. 박미영이 답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외롭긴 하겠다. 특히나 나이 들면. 식사 도중에도 계속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경희와 선영이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했고 박미영의 현실과 대조시키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애는 유학 보낼 예정인데 미영이는 자식도 없어서 그런 걱정은 없겠네. 반찬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선영이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나이 들면 체력도 딸리고 말이야. 경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기 좋아.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지만. 박미영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끝없는 자랑과 은근한 무시에 마음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미영이는 착해. 우리 같으면 못 참겠다. 결국 계산은 각자 하기로 했는데 경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괜찮아? 10만 원이면 너한테는 큰돈일 텐데. 그 말에 박미영은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경희와 선영이에게 무시당한 하루였어요. 그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우월감과 동정심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초라한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박미영에게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방 한편에 있는 작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나왔어요. 강남역 근처 대형 오피스 빌딩의 소유권 증명서가 첫 번째였습니다. 지상 20층 규모의 빌딩으로 시세가 200억 원이 넘는 건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압구정동 상가 건물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핵심 상권에 위치한 이 건물의 가치도 100억 원이 넘었어요. 세 번째 서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청담동 일대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들이었거든요. 모두 합치면 3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조용히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강남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땅을 하나씩 매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어요. 특히 강남역 오피스 빌딩은 박미영의 가장 큰 성공작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위치였는데 그녀만이 그곳의 잠재력을 알아봤거든요. 10년 후 강남 최고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이 된 건 그녀의 해안 덕분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그 돈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재투자했어요.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한 반찬가게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강남 일대 최고의 부동산 부자 중 한 명이었어요. 왜 이런 비밀스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박미영은 화려한 살보다 조용한 삶을 좋아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살면서 진정한 친구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희와 선영이의 모습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박미영을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의 처지를 배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에 저장된 부동산 관리회사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어요. 내일 오후에 잠시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조용히 숨어있기만 할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박미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경희와 선영이가 진정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게 된 이상 대응이 필요했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박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느꼈거든요.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미영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부동산 관리회사의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박미영의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문가였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미영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요즘 건물들 상황은 어때요?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만실이고 임대료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강남역 오피스 빌딩은 대기업체가 줄을 서고 있어요. 김 부장의 보고에 박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최근에 압구정 상가 쪽에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임대 문의가 들어왔어요. 기존 임대료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박미영은 놀랐어요. 2배요? 네, 그 정도로 그 위치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때 박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경이었어요. 미영아, 갑자기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선영이랑 같이 만날까 해서.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럼 청담동 쪽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내가 사는 동네니까 편하잖아. 김 부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박미영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선택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소박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미영이 도착했을 때 경희와 선영이는 이미 와서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미영이 왔네.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선영이가 박미영의 차림새를 훑어봤습니다.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박미영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여기 처음 와보는데 꽤 괜찮네. 경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이 동네 살면서 자주 와. 가끔 와. 박미영의 짧은 대답에 두 사람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이 레스토랑은 박미영이 소유한 건물의 1층에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자랑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해외 출장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태워준대. 경희의 말에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했어. 미영이는 여행 같은 거 안 가? 선영이의 질문에 박미영은 바빠서 잘 못 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게 반찬 가게 하루라도 쉬면 손해잖아. 경희가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걱정 없어서 좋긴 하지. 그때 갑자기 박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잠깐 받을게. 박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부장님. 경희와 선영이는 박미영의 통화를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박미영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0억이요? 정말로요? 그 순간 경희와 선영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30억이라는 금액에 귀가 번뜩했거든요. 아니에요. 아직 결정할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상의하죠. 박미영이 전화를 끊자 두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뭔 일이야? 30억이라고 했는데? 선영이가 먼저 물었어요.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경희가 되물었습니다. 미영이가 부동산에 뭔 일이 있어? 작은 상가 하나 있거든. 박미영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가? 미영이가 상가를 갖고 있어? 응, 작은 거 하나. 박미영의 말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가 얼마나 돼? 최경희의 질문에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작은 거라서. 하지만 김선영이 끈질기게 물어왔어요. 아까 30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상가 관련이야? 박미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응, 어떤 회사에서 우리 상가 전체를 사겠다고 해서. 박미영의 답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전체를 30억에? 아니야, 그보다 더 크게 제시했어.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경희와 선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우리한테 숨긴 게 있어? 선영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상가 하나로 그런 큰 돈이 오갈 리가 없잖아. 경희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정확히 뭘 갖고 있는 거야? 박미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상가 하나가 아니야. 그럼 뭐야? 압구정동에 상가 건물 하나 있고 강남역에 오피스 빌딩도 있어.
그 말에 두 사람은 입이 벌어졌어요. 오피스 빌딩?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층짜리인데? 20층 정도 돼. 박미영의 답에 선영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20층 빌딩이면 최소 100억은 넘잖아. 그 정도는 돼. 박미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경희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 안 한 거지. 말 안 한 거라고? 우리가 전세충이라고 놀릴 때도 선영이도 화가 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가 놀렸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박미영도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보였거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너희가 진짜 친구로 대했을까?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경희와 선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한 거야? 시험이 아니라 너희 본 모습을 본 거지.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 건데?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 부동산만 300억 정도. 그 순간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을 지금까지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미영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경희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선영이도 급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박미영이 일어서려 하자 경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미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늦었어.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진짜 친구 아니야? 선영이가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라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잖아. 박미영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는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더라. 계산을 하려는 박미영에게 경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돈 많다며? 박미영은 카드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미영의 핸드폰에는 최경희와 김선영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영아, 제발 전화 받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박미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희와 선영이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미영아. 경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왔어? 박미영은 반찬을 정리하면서 차갑게 물었어요. 어제 일로 사과하러 왔어. 사과?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선영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줄 몰랐어. 몰랐다고? 박미영이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경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너희는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네. 박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야. 그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미영아,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선영이가 애원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시요? 박미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박미영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때 반찬 가게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김 부장이었어요. 사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박미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박미영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경희와 선영이는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이 박미영에게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사장님? 선영이가 중얼거렸어요.
김 부장은 박미영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오피스 빌딩 추가 임대 계약서입니다. 이번에 대기업에서 3개 층을 더 임대하겠다고 했어요. 김 부장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5월 임대료가 기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박미영은 서류를 간단히 확인한 후 사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가자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경희와 선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로 그런 큰 건물 사장이야?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그래. 박미영의 담담한 답변에 선영이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 이제 알겠다고? 박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알겠다는 거지. 미영아, 정말 미안해. 경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못됐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박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무시할 대상으로 봤잖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선영이도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요? 박미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똑같이 할 거면서.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말이었거든요. 결국 경희와 선영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록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검소하고 성실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인사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박미영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정성이 다르더라고. 할머니의 칭찬에 박미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박미영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였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관계 말이에요. 최경희와 선영이는 그런 진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김 부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 수익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임대 수익이 또 증가했더군요. 압구정 상가도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와서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김 부장의 보고에 박미영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계획이요? 네, 이 정도 자산이면 더 큰 투자도 가능하실 텐데요. 박미영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에도 써보고 싶고요. 좋은 일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박미영의 답에 김 부장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사장님다우시네요. 사실 박미영은 이미 익명으로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지역의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나 장학금 지원 같은 일들 말이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박미영은 청담동 아파트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희와 선영이와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과 다시 친해질 생각은 없었지만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는 친구 관계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며칠 후 박미영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동창생인 정미경이었어요. 미영아, 나 미경이야. 오랜만이다. 어머,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네. 미경이는 경희나 선영이와는 달리 진솔한 목소리였어요. 나도 동창회 소식 들었는데 못 갔더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지내. 박미영이 답하자 미경이가 웃었어요.
내가 평범할 리가 있나? 항상 특별했는데. 그 말에 박미영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만간 만날까? 조용한 데서 차나 한잔 하면서. 미경이의 제안에 박미영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진정한 친구와의 만남이 기대됐거든요. 돈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이에요. 그날 밤 박미영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경희와 선영이와의 관계는 정리됐지만 진정한 친구들과의 인연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박미영은 지금처럼 살아갈 생각이었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말이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